부피의 단위입니다. 부피에서는 1세제곱센티미터 요 크기의 네모 상자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구하는 것이다. 될까요? 부피의 단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크기의 물건 어디서 많이 보았나요? 수학책, 필통, 책가방, 리모컨, 각설탕? 어떤 게 가장 비슷하죠? 그렇지, 각설탕. 친구도 혹시 각설탕 알아요? 선생님 어릴 때는, 선생님 아주 어릴 때, 선생님 너희들만 할 때 엄마가 그 커피 드실 때 블랙커피에 지금 시럽을 넣는 것처럼 따뜻한 블랙커피에 각설탕 이렇게 까가지고 2개씩 포장되어 있거든요. 딱 까면은 하나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2개 중에 선생님 엄마는 하나만 넣으셔가지고 하나만 넣으시고 하나는 선생님이 달라고 했어. 그럼 먹으면 설탕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되게 달콤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되게 각설탕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데, 각설탕을 좋아하는 동물이 있지. 누가 좋아하죠? 선생님이요? 선생님 말고, 말이 각설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말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각설탕이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2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래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개의 직육면체가 있다, 그쵸? 자, 첫 번째 봅시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몇 개에 들어있나요? 4개. 얘는 하나, 둘, 셋, 넷. 4개씩 2층이 있네요. 그러면 4 더하기 4. 8개. 될까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한 층에 8개씩 2층이 있네요. 그러면 16개. 될까요?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쉽네요, 얘는.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씩 한 층에 들어있는데 몇 층이 있나요? 2층. 그래서 32개. 혹시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세웠나요? 그런데 얘들아, 매번 이렇게 셀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이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교과서 122쪽에 보니까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래요. 가로가 6, 세로가 4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넓이 구할 때랑 마찬가지로 잘라요. 그치? 될까요? 근데 이건 지금 평면이잖아요. 그치? 1cm니까요. 여기까지요. 한 층에 몇 개가 들어가나요? 6개, 4개, 24개가 들어가겠네요. 그쵸? 24개씩 몇 층? 5층. 될까요? 처음에 6개 쌓았고요. 이쪽에 이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4개를 쌓아서요. 한 층에 24개씩 쌓아서 5층. 그러면 24 곱하기 5 해서 120이네요. 될까요? 자, 그러면 쌓기나무가 모두 몇 개 필요한가요? 네, 120개가 필요해요. 그쵸? 그럼 직육면체의 부피는 120세제곱센티미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부피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처음에 여기가 6cm니까 6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4개, 6개씩 4줄, 6개씩 4줄을 쌓았어요. 그쵸? 6개씩 4줄을 쌓았더니 한 층이 되었어요. 그치? 그렇게 몇 층인가 보니까 5층. 그래서 6 곱하기 4 곱하기 5 해서 120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식으로 완성을 하자고 보면 직육면체의 6이 뭐예요? 가로. 4는 세로. 그리고 5는 높이가 되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직육면체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러면 공식을 한번 같이 완성해 볼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뭐라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됐나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뭐예요? 밑면의 넓이가 되죠. 밑면의 넓이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고요? 높이를 곱해도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아까 하지 않고 나왔던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는 당연히 몇 배가 될까요? 2배가 되겠죠. 그럼 가로와 세로가 각각 2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가로가 4, 세로가 4, 높이는 2라고 해볼게요. 4 곱하기 4 곱하기 2 해서 부피는 3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가로만 2배를 해보자. 가로가 2배가 된다면 색깔 좀 바꿀게요. 가로가 2배니까 이렇게 붙는 게 되겠죠. 가로가 2배. 그치? 그럼 부피가 몇 배가 될 거라고요? 2배가 되겠지. 그럼 다시 계산도 해볼까요? 8 곱하기 4 곱하기 2는 4, 8, 32 곱하기 2니까 64. 64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 센티미터로 2배가 되었다. 그치?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배가 된다. 그러면 가로 2배 됐고요. 세로도 2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줘야겠죠. 그럼 몇 배가 되겠어요? 아까 원래 기준으로 있었던 거에 4배가 되겠죠.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가로가 2배가 되어서 8, 세로가 2배가 되어서 4, 아니죠. 미안해. 세로는 그대로니까 선생님 높이를 2배 했구나. 다시 할게요. 4, 4, 2였다. 그치? 근데 아까 가로를 2배 했어요. 그치? 그리고 세로도 2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지? 얘가 뒤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 4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2. 88, 64 곱하기니까 128. 128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면 얘랑 비교해 보니까 몇 배죠? 4배가 되겠죠. 있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정육면체의 부피를 한번 같이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 가로, 세로, 높이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랑 다른 점이 뭐예요? 그렇지. 가로, 세로, 높이가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를 모른다고? 에이, 정육면체에서는 가로와 세로가 그리고 높이까지 크기가 모두 같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육면체의 부피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서 125가 되겠다. 그치? 되겠나요? 되겠나요? 그럼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은데요.
여기서는 가로나 세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어느 곳이든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면 그냥 그걸 3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한 모서리의 길이 3번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볼까요? 요런 휴지통 있어요. 그쵸? 휴지꽉. 그러면은 직육면체의 부피. 얘는 지금 정육면체에 해당되겠다. 그쵸? 그러면 15 곱하기 15 곱하기 15 될까요? 그럼 15 곱하기 15는 뭐죠? 15 곱하기 15 625 맞나요? 선생님 지금 잠깐 선생님 옛날에는 이런 거 약간 외웠었는데 선생님 기억 625가 맞는 것 같은데 15 곱하기 15는 625가 아니네 225였네 225 곱하기 15는 3375 그래서 3375 세제곱 센티미터 될까요? 계산하는 게 좀 싫으면 계산기로 해도 돼요. 가로 세로 높이 20 곱하기 27 540 곱하기 6 될까요? 그러면은 4, 6, 24에 5, 6, 30 3240 그래서 3240 세제곱 센티미터 될까요? 15 곱하기 40 컴퓨터 본체네요. 그리고 곱하기 높이 요즘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15 곱하기 40 15 곱하기 40 얼마입니까? 600 맞죠? 곱하기 50 5, 6, 30 하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3만 그래서 3만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 됐죠? 굉장히 쉬워요. 부피는요.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자,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로 이런 직육면체를 만들었대요. 부피를 구해보래요. 먼저 그럼 눈으로 한번 세어볼게요. 문제를 몇 개 풀면서 이 단어를 정리할 거예요. 눈으로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씩 몇 층? 2층. 그래서 12세제곱센티미터겠구나. 그치? 그런데 우리는 지적인 6학년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숫자를 세어서 해결하지 않는다. 그치? 그러면 볼까요? 2, 3, 높이는 2. 그럼 아까 배운 공식에 넣으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2, 3은 6, 3, 6이 12 그래서 12세제곱 센티미터 굉장히 지적이다 그치? 한번 볼까요? 쌓기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부피를 구해보세요 했어요. 곱셈식으로 나타내지 말고 먼저 눈으로 한번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아홉, 20 5개씩 4줄 한 층에 20개 그치? 밑에도 20개 총 40개 그렇지만 우리는 지적인 6학년으로서 이런 무식한 방법은 쓰지 않아요. 볼까요? 가로가 5cm, 세로가 4cm, 4cm, 그리고 높이가 2cm. 됐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2는 5, 4, 20, 20 곱하기 2는 40. 결과 확인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세어본 것과 똑같다 그쵸?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쓰래요.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쵸? 이건 너무 쉬워. 헷갈릴 게 없어. 그러면 정육면체는 어떻게 구해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그리고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육면체에서는요. 구하래요. 정육면체의 부피 6cm, 한 모서리의 길이가. 그럼 여기도 6, 여기도 6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 6면이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66, 36, 36 곱하기 6, 66, 36, 36, 18, 216, 216 세제곱 센티미터. 선생님 곱셈 너무 잘하네. 그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맞나? 아니네. 하나 더 있네. 부피가 64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우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친구들이 옛날에 소인수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64가 4로 하면은 4, 1은 4, 4가 안 되는구나. 2로 해볼게, 그냥 먼저. 2로 해보면요, 32. 4, 8, 32. 그치? 8, 8, 64. 4 해볼까요? 2, 4. 2, 2. 그러면 보면요, 얘는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그죠? 4가 되는데 아까 왜 안 됐지? 4, 1은 4. 4, 6, 24. 되네요. 그래서 얘가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64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씩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정말 무식하지만 정확한 방법이 있거든요. 1식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1 곱하기 1 곱하기 1. 64가 안 되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2, 2, 4, 4, 2, 8. 안 되네. 3 곱하기 3 곱하기 3. 3, 3은 9, 3, 9, 27. 안 되네. 4, 4, 4, 4, 4, 16, 4, 6, 24. 4, 1은 4. 64가 되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되겠나요? 그리고 친구들이 문제를 이제 여러 번 풀다 보면 64세제곱센티미터면 한쪽이 4네. 27세제곱센티미터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이네. 외워집니다. 많이 풀어보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 수학 이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면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써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학을 잘해지는 거지. 꿀팁이에요. 꿀팁. 수학은 1부는 암기를 해야 돼요. 수학 이해도 있지만 모르겠으면 외우면 돼.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정말 못해가지고 정말 많이 외웠어요. 그런 거 이제 유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런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풀어지겠다. 이렇게 계획이 생기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냥 외웠어.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외우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네. 외우고. 그랬더니 나중에 잘 풀었어요. 선생님 수학을 잘해요, 이제. 자, 마지막 문제요. 부피가 192인 직육면체인데, 직육면체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 색칠된 부분이 뭐예요? 선생님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밑면 아닙니까? 밑면. 그치?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가 직육면체의 부피죠. 그치? 근데 직육면체의 부피가 190이래요. 높이가 6. 그러면 밑면의 넓이가 뭐냐? 그쵸? 그러면 곱하기 6이니까 나누기 6. 192 나누기 6은 36, 18. 26, 12.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얼마이겠다? 32. 역시 잘합니다. 될까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오늘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단위 넓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노트에 필기하셔야 되는 거요. 단위 넓이가 아니지. 배움 노트에 쓰세요. 첫 번째, 단위 부피란 무엇인가? 기억나죠?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1cm씩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 부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워져라.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법, 공식. 세 번째,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공식. 쓸 수 있겠죠? 세 가지 노트에 반드시 기록을 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우리는요, 세제곱미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걸 선생님 세제곱이라고 한다고 했죠? 세제곱미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배움 노트에 정리하라고 한 부분 정리 꼭 하고 수학 익힘 책도 풀어서 다음 시간에 세제곱미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선생님도 준비 많이 해서 내일, 아니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